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용욱입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동안 강남 메가스터디, 목동 러셀, 양지 기숙 러셀, 그다음에 이제 반포 목동 등지에서 고3 재수생 및 내신 수업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계기가 돼서 강남 네오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인연들이 오고 또 그런 인연들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곳 강남 네오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수학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선천적인 재능이나 센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또 100% 맞는 얘기라고만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는 주로 수학적 센스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문제 해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학적 센스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 저는 사실은 굉장한 어떤 기쁨과 보람을 좀 느낍니다. 물론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서 멋있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는 때도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 모습 또한 아름답고요. 하지만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또 그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수학이란 그런 어떤 인생의 하나의 교과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강의실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최근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과정을 쭉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예전에 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범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범위는 줄었는데 문제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어떤 한 가지 개념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해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또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양치기도 필요한 그러니까 양적인 공부와 질적인 공부가 더 많이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최근에 좀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요즘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공부하기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또 그 콘텐츠를 끝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밀리지 않고 완주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의 저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선택된 콘텐츠를 어떻게 끝까지 완주해내서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소위 어떤 관리적인 측면들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와 함께 강의실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두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뇌를 믿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을 실전에 가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지 또는 나는 지금 3단원 하고 있는데 1단원 벌써 까먹어서 이거 이렇게 공부해갖고 되겠느냐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엄습을 해올 텐데 사실 우리 두뇌는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을 자신의 어떤 굉장히 복잡하지만 오묘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끊임없이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끝까지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그 공부를 해놓고 나시면 우리 두뇌는 분명히 그것들을 정리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나면 옆에서 누가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로 공부하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완주한 공부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돼서 어떤 실력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뇌를 믿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나는 제자라고 하면은 재능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뭔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던 학생이 많이 기억이 이제 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강사 초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새벽에도 내신 기간에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는 뭐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 답답함이나 모르는 문제들을 질문을 해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뭐 X축 그려봐라, Y축 그려봐라, 뭐 점 어디다 찍어봐라, 직선 그려봐라, 뭐 이렇게 말로 해가면서 설명을 했었던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수업 끝나거나 첫 수업 듣고 저한테 와서 질문했을 때 정말 이거 뭐 이 친구 어떻게 내가 앞으로 가르쳐야 될까 싶을 정도로 뭐 기초도 없었고 센스도 부족했던 그런 학생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수능에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친구들이 듣기에는 수능 2등급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점수가 싶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학 2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언감생심인 그런 친구였는데 어떤 본인의 정말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새벽까지 전화해서 공부하는 그런 열의를 통해서 2등급을 받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어떤 감동을 좀 받았고 또 그 후로 수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든 노력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저에게 교훈을 줬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도 있고 다양한 사고방식도 있고 또 다양한 삶의 방식도 있겠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매개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좀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개념 공부를 통해서 뭔가 문제풀이가 짧아지고 간결해지고 또 내가 그 전에 받을 수 없었던 점수를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뭐 괴로웠던 수학 과목이 인생의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함께 강의실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